안녕하세요.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야너주의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 물가 상승, 고물가라는 단어를 하루도 빠짐없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물가 시대의 투자 아이디어를 뉴스 기사를 통해 얻어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는요. 먼저 첫 번째, 어제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요. 미국 연준 의원들은 5월부터 월 110조 원에 달하는 양적 긴축 및 한 번에 금리를 50bp 올리는 빅스텝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더 매파적인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미국 나스닥은 전일 대비 2% 급락했고요. 채권 금리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관련한 뉴스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3년 만기 국채 금리도 3개월 만에 무려 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장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고물가 때문인데요. 이러한 고물가 시대에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뉴스 3가지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고물가가 지속될 때는 원가 부담이 없는 미디어, 레저주에 주목하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가 내놓은 고물가 시대에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을 사라며 추천해준 기업 5곳, 마지막으로는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라면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약 10% 이상 상승했는데 이러한 이유가 뭘지를 살펴보면서 고물가 시대의 투자 아이디어를 경제 뉴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바로 어제 공개된 FOMC 3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요. 페드는 5월부터 보유 자산 중에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합쳐서 총 9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 원의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페드는 양적 긴축과 함께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0.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도 예고했는데요. 이러한 페드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예고에 따라서요,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 넘게 하락했고요. S&P 지수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요. 장중 한때 2.66%를 상회하면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죠. 자, 그렇다면 연준이 밝힌 110조 원의 양적 긴축이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시장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살펴보면요. 연준의 보유 자산은 2020년 전에는 4조 달러 미만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2020년 3월부터 급격히 증가해서요.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연준의 보유 자산이 8조 9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 금액인데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 연준의 보유 자산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게 바로 양적 긴축인데요. 양적 긴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살펴봤더니 연준은 채권의 사들임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채권의 3개월 만기가 도래할 때 그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대신에 소멸시킴으로써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줄이는 롤오프 방식으로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양적 긴축을 QT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양적 긴축은 2017년에서 19년에도 이루어졌었는데 이때 일어났던 속도가 월 500억 달러였는데 현재 5월부터 월 950억 달러 긴축을 예상하고 있어서 직전 양적 긴축보다는 축소 물량이 2배에 달해서 시장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에 나서면 채권 시장에 장기 채권 물량이 대거 풀린다는 뜻에서 장기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도미노로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점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역시요, 고물가와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2.9%를 기록해서요, 연초에 1.8% 대비해서 무려 3개월 만에 1%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를 더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금리가 뛸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한 가지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추가 경정 예산인 추경 편성으로 국채가 시중에 풀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신한금융투자는 원가 부담이 없는 미디어 레저주로 대피하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4월 6일 나온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전쟁이 공급 차질 우려를 가중시켜서 높은 물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가 부담이 본격적으로 작동한다면 낮은 원가율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높아서 원가율을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이 유리할 거라고 최유준 리스트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원가 부담이 덜한 업종으로는요, 미디어 교육, 유통,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미디어 교육 업체인 제일기획과 SBS,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호텔 레저인 골프존, 강원랜드, 롯데칠성, 파라다이스 등을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낮은 원가율 그리고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에도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또 다른 고물가 시대의 투자 아이디어로는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UBS가 선정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 5곳은요, 애플, 나이키, 엔비디아, 뉴코, 그리고 디어앤컴퍼니 이렇게 5곳인데요. UBS가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에 주목한 이유로는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은 원가가 올라서 상품의 생산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생필품 이외의 지출은 줄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UBS의 설명인데요. 즉, 앞으로 있을 고물가 시대에 소비 위축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을 선택하면 원가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와 기업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주요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기사에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러한 곡물 가격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라면 업체들의 주가는 3월 15일 이후에 오뚜기는 11%, 농심은 9%, 삼양식품은 18%나 상승해서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작년 말부터 우상향하던 라면주는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조정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밀과 팜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소맥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소매 가격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초 대비 33% 상승했고요. 올 초에는 세계 팜유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줄이면서 팜유 가격이 급등했죠. 자, 이렇게 원재료 값이 오르는데도 라면주가 주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라면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을 지난해 단행했는데요.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원가 부담을 조금 완화시킨 데다가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바로 라면 업체의 수출 실적입니다. 라면 업체들은요,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는데요. K 컨텐츠가 확산되면서 K푸드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식음료 기업들이 이제는 수출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수출 매력도가 높아진 라면주의 상승이 지속될지도 지켜봐야겠네요.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자,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야너주의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일 다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